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화장품 분류의 두 번째 섹션인 화장품 제조, 거기서 첫 번째인 화장품 원료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화장품을 만들 때 쓰이는 원료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면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기재 원료, 부영제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첨가제, 세 번째, 착향제, 네 번째, 활성 성분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는 기재 원료 중에서 수성 원료와 유성 원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즉, 화장품을 만들 때 쓰이는 물과 기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이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시간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계면활성제의 성질과 작용, 그리고 두 번째, 계면활성제의 구조, 그리고 세 번째, 계면활성제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면이 뭘까요? 제가 한자서전에서 가지고 왔어요. 계면이라는 말은요, 경계를 이루는 면이라는 말이래요. 그러면 계면활성제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물질 간의 경계에 활성을 갖게 하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요.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물이 있는 컵에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물과 기름이 38선을 긋고 서로 막 경계를 하고 있는 형상이 떠오르시죠? 이 형상이 계면이에요. 그러면 이 계면을 무너뜨려서 화합시키는 게 계면활성제가 하는 일이에요. 이 외에도 계면장력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저하시키는 계면장력 저하제, 그리고 침투제, 습윤제, 섞는 용도에 사용되는 유화제, 가용화제, 분산제, 그리고 거품을 형성하는 기포제, 그리고 거품을 제거하는 소포제, 세정제, 살균제, 정전기 방지제 등 많은 용도로 쓰이는데요. 이 뒤에 파트 3 헤어 샴푸 영상으로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계면활성제는 물을 좋아하는 친수기와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말을 양친매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계면활성제 하면 저희가 씻는 이렇게 비누를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비누는 계면활성제예요. 하지만 저희가 쓰는 웬만한 기초 화장품에는 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면활성제의 성질과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을 때 물과 기름, 그러니까 액체와 액체에 대한 경계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액체가 끓는 점이 높아지면 기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와 액체의 경계면, 그리고 액체와 기체의 경계면, 액체와 고체의 경계면 모두가 계면이에요. 이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이 다른 물질 간의 계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자가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제의 성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미셀과 유화와 분산을 알아볼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올챙이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이 올챙이 같은 애들이 계면활성제예요. 여기 보시면 하이드로필릭 헤드, 나는 물을 좋아해 하는 친수기의 머리와 하이드로포빅 테일, 나는 물을 싫어해, 기름을 좋아하는 꼬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 물 안에 기름을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기름이 둥둥 떠 있겠죠. 바로 이때 계면활성제 얘네들을 넣었어요. 기름을 좋아하는 꼬리가 기름에 착 달라붙어 있고, 물을 좋아하는 머리가 물 쪽에 달라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덩어리는 표면이 물의 성질이고, 그리고 기름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녹은 건 아니지만 다른 미립자, 미립자는 아주 작은 물질이에요. 미립자의 상태로 떠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계면활성제가 수용액에 들어가 친수성의 머리가 바깥에 있고 소수성인 꼬리가 안쪽에 쌓여있는 이 구형의 집합체를 미셀이라고 해요. 이렇게 물에 기름이 유화된 것을 OW형이라고 하고 oil in water 타입, 그러니까 물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타입이다. 한국말로는 수중 유형의 유화라고도 해요. 화장품을 만들 때 보통 보면 물과 기름을 섞어서 만들잖아요.
이렇게 수분이 많고 기름이 들어가 있는 이런 화장품들을 만드는 유화의 종류예요. 그러면 기름 안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다시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꼬리가 표면의 기름의 성분에 붙어 있고 머리가 물 안으로 붙어 있는 이런 형태를 영미셀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화의 종류는 WO형으로 Water in Oil Type, 오일 안에 물이 있다. 한국말로는 유중 수형의 유화라고 해요. 그러면 계면활성제의 성질 중 미셀과 분산과 유화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럼 이제 가용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에 녹기 힘든 물질을 녹여서 액체상에 균일하게 섞어주는 성질이에요. 미셀의 크기가 작아서 투명하게 보여요. 스킨, 토너, 향수를 만들 때 쓰는 계면활성제는 가용화 작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포성이 있어요. 말 그대로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기포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세제나 샴푸, 비누에서 나는 거품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화액은 아까 미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유탁제, 유탁액, 에멀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두 종류의 섞이지 않는 액체가 다른 액체의 작은 방울처럼 균일하게 퍼져 있는 용액이에요. 미셀의 크기가 크고 균일하지가 않아서 불투명한 백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크림이나 로션, 선크림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계면활성제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엔 용해성이 있는데요. 분산처럼 미립자가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일정 온도가 되면 녹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서스펜션이 있는데요. 현탁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액체 속에 고체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화장품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냐면요. 파운데이션이나 마스카라, 립스틱을 만들 때 쓰이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면활성제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계면활성제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넘어갈 건데요. 이거 읽기 전에요. 저희가 비누로 손을 씻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계면활성제가 수분돼서 침투를 하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과 물을 섞이게 만들어줘서 분산이 되고 이제 가용화가 돼서 거품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표면이 저하가 되고 헹궈지는 이런 작용이 계면 장력을 저하시키는 작용이에요. 지금까지 계면활성제의 성질과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이런 성질을 가진 계면활성제는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으며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 계면활성제의 구조는 합성 계면활성제를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계면활성제도 수성원료와 유성원료와 다를 바 없이 천연 계면활성제와 합성 계면활성제로 나뉘고 있어요. 먼저 천연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천연 계면활성제를 역할, 기능에 따라서 제가 다시 분류를 해놨어요. 처음에 계면활성제 수업을 했을 때 계면활성제의 11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돼요. 그 11가지 역할 중에 세정제와 유화제와 가용화제의 역할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3가지 역할 중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천연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피부나 모발의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정제 기능을 하는 계면활성제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제가 짧게 계면활성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천연 계면활성제라는 거 알아주세요. 첫 번째는 애플워시라고 있어요. 이 애플워시는 사과에서 추출해서 아미노산과 반응을 한 천연 유래 음이온 계면활성제예요. 자극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친환경적이라서 유아용이나 민감용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헤어나 피부 컨디셔닝 제로도 쓰이고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 두 번째는 코코베타인이라는 계면활성제인데요.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가 된 양쪽성 계면활성제예요. 피부 점막에 자극이 없고요. 컨디셔너, 샴푸, 목욕제, 세안제 등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정제에서는 마지막 데실글루코사이드라는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데실글루코사이드는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고요. 코나코파라고도 불려요. 야자유나 옥수수에서 추출을 하고
아주 순한 성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을 섞어주는 에멀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유화제 기능을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보시는 몬타왁스는요. 밀과 코코넛에서 추출한 유화제예요.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유화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림성이 상당히 좋지만 온도가 민감해서 유화 안정도가 민감한 편에 속해요. 유화가 잘 돼야지 크림이나 로션이나 만들 때 제형이 안정성이 있어서 물과 기름이 분리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이멀시파잉 왁스가 있어요. 이멀시파잉 왁스는요. 몬타 왁스와는 반대로 발림성이 되게 뻣뻣하고 백탁 현상이 있지만 온도의 민감도가 덜해서 유화 안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이 몬타 왁스와 이멀시파잉 왁스의 장점만 모아놓은 발림성도 좋고 안정도도 좋은 올리브 유화 왁스가 있어요. 이 올리브 유화 왁스는요. 피부의 지질 구조하고 매우 유사해서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로션이나 크림에 화장품을 만들 때 이 올리브 유화 왁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콩에서 추출한 인지질의 고급 레시틴으로서 비타민 B가 풍부한 레시틴이 있어요. 피부 세포하고 유사한 구조라서요. 부드럽고 사용감이 높아요. 그리고 손상된 피부에 빠른 피부 침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용화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용화제는 물에 녹지 않는 오일이나 향료 등을 녹이는 기능을 하는 계면활성제예요. 첫 번째로는요. 올리브 오일에서 추출을 하고 자체의 보습 및 영양이 풍부해서 자극 완화, 효소제 등으로 쓰이는 액상 올리브가 있어요. 올리브 리퀴드라고도 불러요. 이 올리브 리퀴드는요. 보통 오일의 2배 정도로 넣어주면요. 아주 많은 물에 소량의 오일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캐스터 오일에서 추출한 물과 에센셜 오일, 즉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오일을 블렌딩하는 솔루빌라이저라고 하는 유화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 솔루빌라이저는 반드시 가열을 해서 식혀서 오일을 블렌딩을 해주셔야 돼요. 이 밖에도 천연 계면활성제의 종류는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 원료들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 들어갈 건데요. 합성 계면활성제 들어가기 전에 계면활성제의 구조를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계면활성제의 구조는요. 계면활성제가 물에 녹았을 때 물을 좋아하는 친수부가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들과 종류들이 틀려져요. 이 첫 번째로 보면 카티오닉 설펙턴트라고 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 계면활성제예요. 이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특징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분자들이 작으면 보존제로 이용이 되고요. 분자량이 큰 경우에는 모발이나 섬유 흡착성이 커서 헤어린스 등 유연제, 대전 방지제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아니오닉 설펙턴트라고 해서 음이온 계면활성제예요. 이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특징을 보면요. 세정력과 거품 형성 작용이 우수해서 주로 세정제나 클렌징 제품 있죠. 비누나 샴푸 등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에 보시면 암포터릭 설펙턴트. 이 계면활성제는 양쪽성 계면활성제예요. 이 양쪽성 계면활성제의 특징을 보면요. 이 계면활성제는 염기성에서는 음이온, 산성에서는 양이온의 특성을 나타내요. 피부 자극과 독성이 낮아서 저자극 샴푸,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너니오닉 설펙턴트, 이온을 띠지 않는 비이온 계면활성제예요.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특징을 보면요. 이온을 가지고 있는 계면활성제보다 안전성이 높고 유화력이 우수해서 세정제를 제외한 에멀전 제품 및 스킨케어 제품에서 유화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로 넘어가 볼게요. 합성 계면활성제는 4가지로 분류가 돼요. 방금 구조에서 보셨듯이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양이온 계면활성제, 그리고 양쪽성 계면활성제와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나뉘어요. 이제 계면활성제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음이온 계면활성제는요. 설페이트 계열로 원료명에 설페이트라고 들어가 있는 원료명이 있으면 음이온 계면활성제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정작용이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기름을 너무 많이 빼서 피부가 거칠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여기 종류들이 있어요. 이 소듐은 나트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설페이트의 유황 성분은 모발을 보호하고 비듬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듐 라우릴 항산염,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S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이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세정제와 유화제 변성제, 환원제, 산화방지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양이온 계면활성제 볼게요. 이 양이온 계면활성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계면활성제예요. 암모늄 계열이고요. 원료명에서 클로라이드라는 말이 나오면 양이온 계면활성제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특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세테아르다이모늄 클로라이드나 이 밑에 있는 원료들을 보면요,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제나 세정제, 살균제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원료들이에요. 이 원료들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양쪽성 계면활성제예요. 옆에 보시면 베타민형, 아미노산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베타인, 이런 베타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양쪽성 계면활성제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베타인은요, 비트의 주성분인 수용성 아미노산이래요. 그래서 수분제, 보습성, 유연성, 탄력성, 안정성, 용해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해요. 그래서 로션, 크림, 모발용품, 메이크업 제품들에 사용을 하는데 0.5%에서 2%의 사용 제한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카마이도 프로필 베타인 해서 옆에 용도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이온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이온 계면활성제는요, 가장 안전한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코넛이나 팜, 옥수수, 사탕무, 팜 핵류 이런 데서 얻어지는 다당류의 천연 성분으로 자극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솔비탄이나 솔비톨, 아마이드, 펩타이드, 그 다음에 코카마이드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은 비이온 계면활성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사용하는 용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계면활성제의 성질과 작용, 그리고 계면활성제의 구조, 계면활성제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한 번 더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